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과학일입니다. 네, 벌써 9월이 되었네요. 2학기 시작한 지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새로운 또 대단원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가 그 중에서 세 번째 단원입니다. 요 로마자라고 그랬죠. 로마자로 3 힘과 에너지입니다. 힘과 에너지. 예, 요게 로마자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짜리가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로마자로 3단원이고요. 힘과 에너지의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7쪽 다음에 88쪽이 있어요. 예, 그 그림 때문에 쪽수가 잘 안 보이실 텐데 88쪽 힘과 에너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서 힘과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무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으로 넘어갈게요. 무게란 과연 무엇일까? 예. 교과서 여러분들 옆에 펴놓고 보세요. 핸드폰이 화면이 작아서 한꺼번에 싹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 다양한 그림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무엇을 배울까요? 이번 그 큰 대단원에서는 무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석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이런 주제로 이번 단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의 무게고요. 생각 열기 한번 볼까요? 물체의 무게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걸 배우게 될까 짐작은 가실 거예요. 제목에서. 자, 한번 생각 열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서는 어느 곳에서 있든 몸에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느껴진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몸에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어디 뭐 우주인들이 둥둥 떠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진이 왜 나왔을까? 네. 네, 자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네. 학습 목표 첫 번째, 무게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두 번째,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그런 학습 목표 가지고 이번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91쪽.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랬어요. 무겁고 가벼운 정도. 네, 이건 무겁고 저건 가볍고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까? 볼게요.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 네, 물체가 무겁다 또는 가볍다 한 어느 정도냐 그렇게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무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일상생활에도 사용하고 아시죠? 물체의 무게는
수평 잡기 활동으로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시소의 양 끝에 각각 학생 A와 학생 B가 앉았을 때 시소가 수평을 이룬다면 학생 A와 학생 B의 무게는 같다. 그랬습니다. 네, 예, 무슨 소리냐면 우리 시소, 놀이터에 시소 있죠? 어린이 놀이터에 그 교과서에 거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예, 여기서도 그림을 이렇게 보면 요게 받침점입니다. 요게 받침점이에요. 시소 가운데 이렇게 받치는 데가 있죠. 시소 이렇게 널빤지 같이 이렇게 이렇게 긴 것을 놓고 양쪽에 사람이 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완전히 똑바르게 수평이 된다면 이 무게와 A 무게와 B 무게는 같다.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그런데 시소 양 끝에 각각 A와 A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A 학생이에요. 얘는 C 학생이에요. 보기에도 딱 보기에도 이게 이 C 학생이 좀 저기 무게가 좀 나갈 것 같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이서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C 학생이 이쪽으로 받침점을 기준으로 받침점은 정 가운데 있거든요. 학생이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C 학생이 무게가 더 무겁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처럼 받침점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설명 계속 읽어보면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러나 시소의 양 끝에 각각 A와 C가 앉았을 때 시소가 학생 C 쪽으로 기운다면 학생 A보다 학생 C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처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물체를 각각 놓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을 잡으면 두 무게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면 기울어진 쪽에 놓인 물체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거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랬을 때 이런 수평점을 이용해서 수평잡기 활동으로 통해서 중심점에 딱 받침점을 놓고 기운다면 기운 쪽이 더 무게가 더 나간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에요. 네, 그 다음 그 그림 밑에 볼게요. 무게는 왜 생길까요? 그랬어요. 자, 무게는 왜 생길까요? 빈 장바구니는 가볍지만 식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는 무겁다. 이것은 지구가 빈 장바구니와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를 각각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건 왜 이렇게 빈 장바구니는 가볍고요. 식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는 무거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잖아요. 만유, 인력. 그러면 빈 장바구니와 식재료 담긴 장바구니를 각각 잡아당기는 힘이 주인공이 지구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빈 장바구니보다 식재료가 든 장바구니를 더 힘이 들어. 식재료가 든 장바구니가 더 큰 힘을 써야 돼요. 잡아당기기 때문에 식재료가 든 장바구니를 들었을 때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지구가, 여기서부터 밑줄 쳐야겠죠. 쳐놓으세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장이 넘어갔어요.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로는 킬로그램, 요거 kg는 킬로그램이라고 읽어요. 킬로그램 중, 그리고 g는 그램이에요. 그램 중, 그리고 여기 n이 나오는데요. n은 뉴턴이라고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킬로그램이나 그램 중이나 킬로그램 중이나 뉴턴이나 이게 다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때 1kg 중은 약 9.8 N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그래서 1kg 우리가 1kg 많이 쓰죠? 1kg 어느 정도인지 가늠되시나요? 그거는 약 9.8 N 정도의 무게래요. 그 정도 가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물체를 들기 위해서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는 내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는 더 큰 힘이 있어야 이 무거운 무게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최소한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주어야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구가 이미 막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이걸 들어 올리려면 그거보다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는 더 커야 되죠. 네. 그래서 물체를 그래서 들어 올릴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오른쪽에 지구 위에서 사람이 상자 하나 들고 있죠. 택배 같은 상자 같아요. 네. 들고 있는 그 남자분도 왠지 모자 쓰고 택배 기사분 같고요. 그래서 지구에서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하고 이 물체의 무게랑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여기 있죠? 예, 여기 박스를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 들고 있는 힘하고요. 지구가, 그리고 물체의 무게하고 같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건 같다라는 의미. 그래서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을 항상 염두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야지 이 물체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같은 물체라도부터 할게요. 자, 같은 물체라도 무게를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달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배 정도로 작기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달에서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 정도로 가볍게 된다. 그랬습니다. 같은 물체라도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물체는 같아요. 근데 무게를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달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가 물체 당기는 힘보다 작겠죠. 달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달에 가서 재면 물체를 더 작게 나와요. 가볍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 잡는 힘의 6분의 1 정도다 라고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 정도로 6분의 1로 가볍게 된다 그랬어요. 가볍게 된다. 네. 그러니까 달에서 재는 거하고 지구에서 재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네, 지구에서 재면은 더 몸무게가 되게 안 나게 돼요. 안 나게 되는 잴 때 가볍게 더 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예요. 지구하고 달이 틀리다고 했죠. 예, 지구에서 잴 때는
지구에서 잴 때보다 달에서 잴 때가 더 가볍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여기 그림 보면 왼쪽에 남자분이죠? 남잔가 여잔가? 여자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여자 우주비행사인데요. 여자 우주비행사가 지구에서 몸무게 쟀어요. 그랬더니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올라가서 재보니까 600N 이렇게 돼 있네요. 600N. 예, 여기에 몸무게 잰 여기에 전광판에 나온 게 있죠. 네, 600N 이렇게 돼 있는데 600N이라는 거죠. 여기 600N 보이세요? 네, 여기 우주비행사가 몸무게를 쟀어요. 이렇게. 예, 그랬더니 600N이 나왔고요. 지구에서 쟀을 때예요. 우리 지구에서. 그런데 달에서 재봤어요. 달에서 했더니 무게가 100N이 나왔어요. 100N, 100N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데요. 이쪽은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 같은 사람인지만 지구에서는 600N이 나왔는데 달에 가서 재보니까 100N이 나왔어요. 엄청 6분의 1밖에 안 되죠. 되게 날씬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몸무게 작게 나가길 원하는 사람은 달에 가서 재면은 조금 나오고 좋겠죠. 네, 그거 재려고 달까지 가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였어요. 네, 달에서 재면 훨씬 6분의 1 정도로 작게 나간다. 가볍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93쪽 보실게요.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랬습니다. 무게를 느끼지 못한대. 어디서 그런 느끼지 못하게 될까요? 과연 볼게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거운 가구 같은 것도 이렇게 서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하면 뭐 그 무거운 농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게 이렇게 우주비행사들처럼 둥둥 뜨겠죠. 떠다니겠죠. 그런데 지구에서는 그런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선 이제 지금은 우주 공간 얘기예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우주 공간. 예,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작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에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네, 지구 밖에 우주에서는 느끼지 못해요.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무중력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중력 상태라고 한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발 밑에 체중계가 있더라도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체중계의 눈금은 항상 0이 된다 그랬어요. 즉 무중력 상태에서의 물체 무게는 0이다 그런 거죠. 무중력 상태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0이 된다. 네,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지구에서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비행기의 엔진을 끄고 떨어지는 동안 무중력 상태가 된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지구에서 이와 같이 훈련을 한다 그랬어요. 네, 무중력 상태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은 뭐냐면 무중력 상태의 우주 비행사들 그랬어요. 무중력 상태가 이렇게 사람 거꾸로 막 매달리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우주 비행사들 여기 있죠.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게에 대해서 좀 한번 보았는데요. 뒤에 생각 넓히기 한번 볼까요? 네, 생각 넓히기가 있습니다. 무게와 질량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게면 무게지 또 질량은 뭐야? 예,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무게와 질량의 차이. 우리가 어떤 질량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킬로그램, kg,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는 단위는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래요. 질량의 우리는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질량의 단위이다. 생활 속에서 무게와 질량을 혼동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게와 질량은 다르다. 네, 다르죠. 네, 달라요. 무게는 어떻게 다르냐 볼까요? 무게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무게라면 또 질량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구가 달보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지구에서 무게가 달에서 무게보다 더 무겁다. 즉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네, 이런 거 밑줄 쳐놓으세요. 측정한 장소에 따라서 달에서 하느냐, 지구에서 하느냐,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달에서 하는 게 가볍다 그랬죠. 네, 그러나 질량은요 물체가 가진 아주 고유한 양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재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질량은 달라진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들어있는 저울을 사용해요. 용수철 대부분. 그리고 질량은 시소와 같은 수평잡기 원리를 이용한 저울을 사용한다. 질량이 1kg인 물체는 지구에서는 1kg 중이고 이것은 약 9.8 뉴턴이다. 네, 뉴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달라져요. 킬로그램으로 되면. 그런데 무게는 그렇지만 질량은 똑같아요. 어디서나 재나 같다. 그런 설명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